안녕하십니까, 이송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최근에 주식시장의 특징을 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가 주도하는 그러한 장세라는 것을,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일반 투자자분들도 모두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만큼 동학개미 운동 속에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개인 투자자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되었죠. 자, 올해 초부터 해서 최근까지 개인 투자 자금 순증, 즉 고객 예탁금 증감과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개인 순매수 규모가 그 합친 금액이 60조 원에 이릅니다. 자, 역사적으로 이런 선례가 없는데요. 그 결과 지금 개인 중심의 증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가 주도하고 있는 이러한 증시, 자, 과거와 달리 전혀 다른 시장 특징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넓게 상승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빠르게 시장에서 뺑뺑 돌면서 순환매가 빠르게 전개되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지난 4월 달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고 몇 번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4월 6일 증시 토크, 달라진 주식시장 특징, 종목들이 넓게 그리고 크게 튄다. 왜? 그때 당시 증시 토크에서 시장 자체가 동학개미 운동 속에서 개미 투자자,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급격하게 유입되다 보니 넓게 자금이 퍼지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2010년대 내내 개인 투자자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화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쩍쩍 메마른 가뭄과 같은 그러한 종목들의 자금 상황이었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 소위 이야기하는 밸류 트랩에 빠지거나 혹은 저평가된 종목이 더 심한 저평가 상황, 밸류에이션 레벨 다운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시장의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자,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자, 개인 투자 자금 순증이 60조 원에 이르다 보니, 자, 지금 증시 전체적으로 멀티플이 상승하고 있고요. 4월 6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망을 드렸죠. 모든 종목들이 고르게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3월부터 해서 증시 폭락장 거친 후에 개인 투자자 자금이 매우 공격적으로 유입되었고, 그 자금의 흐름 결과 6월 초까지 모든 종목이 묻지마식으로 상승하는 강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흐름이 6월 중순 6월 말까지 조금 주춤했다가 7월 들어서 또다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자, 이러한 그 시장 특징이 나타난 이유 중에 하나는 개인 투자자의 자금 성격은 워낙 많은, 거의 뭐 600만 개인 투자자다 그러면 600만 명이 다 각기 움직이잖아요. 그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여러 군데로 정말 모세혈관에 혈액이 공급되듯이 쫙쫙쫙쫙쫙 여러 군데 빠져나가는데, 자,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투신, 연기금 등의 기관 중심의 시장이 반복될 때마다 이렇게까지 재미있고 흥미로운 장세는 아니었습니다. 차별화 장세로 가는 종목만 가는 그러한 분위기가 심했었죠. 자, 생각해보면 개인 투자자는 항상 시장에 존재했었지만 그 주인공 자리는 외국인, 투신, 연기금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고 있었고, 그때마다 이 외국인이든 투신이든 연기금이든 기관이든 그 자금의 특징은 거대 자금을 소수의 투자자들이 운용을 하기 때문에 자금이 집중되면서 차별화 장세, 가는 종목만 가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자, 과거에 보게 되면요, 투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쭉 거치고 2000년대 펀드붐 이런 때까지만 하더라도 증시 역사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기관이었어요. 주인공이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펀드 매니저입니다 그러면 막 대단하십니다 이런 분위기였지만, 요즘은 펀드 매니저입니다 그러면 예전처럼 그렇게 대단하십니다 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투신 쪽에서 계속 자금이 이탈, 펀드 쪽에서 자금이 이탈하면서 예전 같은 명성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90년대 초반부터 자본시장 개방이 진행된 이후 우리나라 증시를 주도하는 정말 엄청난 절대갑의 존재였습니다. 외국인이 사면 증시가 폭등하고 외국인이 팔면 증시가 폭락하는 이러한 상황들 역사적으로 수십 년간 반복되어 왔죠. 자,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2007년 이후부터 해서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하면서 우리나라 증시에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우호적인 든든한 언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른쪽 제 머리 위에 개미핥기가 있었죠. 개미핥기 사진이 있습니다. 자, 이 투신이나 외국인 기타 기관들은 결국 개인들한테 득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개미를 핥아먹는 그런 개미핥기와 같은 존재였다라고 그렇게 공포스러운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2010년대 내내 펀드가 환매되면서 투신 쪽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그 투신 요즘 존재감 아예 없죠. 예전 같으면은 투신이 무슨 포지션 취했으니까 폭락할 거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 나오면 과연 그럴 힘이라도 있을까?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자, 그리고 그나마 우리에게 우호적이었던 연기금 같은 경우 2016년 이전까지는 그래도 종목 전반적으로 매수하면서 2010년대 개별 종목 장세를 주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해서 패시브 전략을 확대하고 그리고 국내 주식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 최근 같은 경우 종합주가지수 2200 넘어가면요, 연기금의 절대값, 연기금의 90% 이상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운용계획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면상의 표처럼 이러다 보니까 자, 요즘은 시장 발목을 잡는 존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시장 폭락할 때 저가 매수하는 건 고마운데 시장 상승할 때 이제는 발목을 잡으면서 매도 물량을 내고 있는 것이죠. 존재감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자, 외국인은 그 명성이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정말 외국인이 사주세요, 외국인님 사주세요, 이래야지만 마치 뭐라 그럴까, 이 샤머니즘처럼 외국인 신님께서 도와주셔야 증시가 올라간다. 외국인이 팔았다 그러면 누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외국인이 파시는 거다. 그래서 증시가 폭락한다. 이런 식의 분위기였습니다만 알고 봤더니 그 전지전능한 것 같던 외국인이 그 존재를 알고 봤더니 그저 자기들의 나라, 자국 투자자의 자금 증감에 따라 기계적으로 자산 배분 전략에 의해서 리밸런싱하는 기계적인 매매였다라는 존재를 이번 3월 폭락장에서 우리가 노골적으로 보았죠. 그래서 외국인의 존재는 이제는 우리의 뒷설거지를 해주는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증시 토크에서 자주 언급을 드렸습니다. 본국, 자국의 자금 상황이 나아지면은 자기네들 펀드 쪽으로 돈이 유입될 텐데, 돈이 유입되면 기계적으로 한국 비중도 한국 비중만큼 주식을 사야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국내 주식, 한국 주식 사야 됩니다. 기계적인 존재예요. 그것을 아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2020년에 우리나라 증시의 주인공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3월에 어마어마한 규모, 상상 이상, 그렇게까지 엄청난 규모로 살 줄 몰랐고, 그리고 4월, 5월, 6월, 그리고 7월 현재도 꾸준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개인 투자자가 과연 코스피 거래대금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을까? 코스닥 거래대금에서는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을까? 이제 자료를 한번 쭉 정리해가지고 비율을 계산해봤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가 개인 투자자가 절대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금 뺐어요. 그런데 코스피 시장에서의 개인 투자자의 거래대금 비중은 이건 극적입니다. 자, 요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매도와 매수를 구분해가지고, 자, 외국인,
기관, 개인 요 주요 주체 3대 축의 일간 거래대금 합으로 개인의 거래대금을 나눈 값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에서 개인의 비중이 몇 %인지 계산해서 그걸 60일 이평한 겁니다. 60일 평균. 예. 자, 보시게 되면 2000년대 초반 70% 넘어가는 아주 강력한 개인의 거래대금 비중이 있었습니다. 저 때는 정말 개인 투자자가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자, 시대가 흘러가면서 점점 개인의 거래대금 비중이 낮아졌죠. 특히 2000년대 중반 푹 꺼지게 됐는데 이때는 펀드 붐 때문에 펀드 쪽으로 그리고 그 외 기관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개인의 거래대금 비중이 쭉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에 퐁 하고 튀었다가 다시 2008년 금융위기 때 잠시 가라앉았지만 2009년에 요때 2009년 그 상승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주도해서 시장을 끌어올린 부분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거래대금 비중도 꾸준히 하락하면서 45% 수준까지 내려와서 최근 몇 년간은 그냥 바닥을 팍팍 기었죠. 중간에 이렇게 통통 튄 시기는 있습니다만 뭐 2015년 중국 증시 버블 때 한번 튀고 그리고 2018년 연초에 그때 당시 이제 그 남북 경협 관련한 기대감 속에 그때 한번 튀고 이런 시기가 있었지만 자, 최근에 다시 70% 수준 이상으로 튀어 올라간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건 2000년대 초반 수준의 어마어마한 개인의 거래대금 비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이유는 결국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증시에 유입되게 되기 때문인데요. 자, 1, 2월 달에 개인 투자 자금 순증 규모가 합산했을 때 16조 원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제법 많이 들어오네 싶었어요. 다만 요때 당시는 뭐 연말에 매도했던 물량이 다시 들어오나 보다, 대주주 양도세 회피하려고 했던 물량이 다시 들어오나 보다 싶었는데 2월 중에 보니까 좀 이게 색깔이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증권사 지점이나 영업점에서 근무하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때 그분들도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흐름 자체가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눈치를 챈 분들도 있겠지만 제 주변에 분들 같은 경우 몇몇 분들 빼고는 눈치를 채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번 3월 코로나 쇼크 때 개인 투자 자금 순증이 23조. 그게 3월에만 그치는 줄 알았더니 시장이 폭락하니 개인이 저가 매수로 들어와서 이렇게 큰 기록을 세우고 거기서 끝나겠으려니 했는데 4월에도 4조 7천억, 5월에도 6조 1천억 원, 그리고 6월에도 7조 6천억 원 개인 투자 자금 순증이 증가했습니다. 자, 개인 투자 자금 순증은 계속 언급드리고 자주 언급드립니다만 그게 예탁금하고요. 예탁금 증감하고 개인의 코스피 코스닥 순매매를 합친 금액입니다. 자, 이 금액이 7월 들어서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 왜? 그 주식 양도세, 금융투자소득세 이슈가 있어서 좀 주춤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번 달 초에 약간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후반까지 2조 4천억 원대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꾸준히 개인의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자금이 유입되게 되면요. 자, 이런 비율을 제가 자주 드렸을 거예요. 기관이나 외국인 쪽으로만 자금이 유입될 때는 이게 수로가 깊은 강처럼 강변 쪽에는 물이 오지 않아서 강변 쪽에는 막 땅이 쩍쩍 마르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물이 안 닿는 것처럼 중심부에 있는 종목 외에는 상승하지 않습니다. 차별화 장세가 심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개인 투자자가 주도하는 시장에서는 돈이 쫙 넓게 펼쳐져요. 600만, 어쩌면은 제가 최대로 생각하는 건 한 900만 명의 개인 투자자가 올해 형성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말 수백만 명의 개인 투자자가
불과 몇천 정도에 불과한 기관이나 외국인 그 극소수가 운영하는 것처럼 집중된 투자는 아닐 거 아닙니까? 예. 쫙 돈이 펼쳐지면서 정말 좋은 종목인데 외곽에 있는 종목이라고 헐값 취급받던 종목도 이제는 빚을 받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한 흐름, 예, 제법 오랜 기간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요 기간에 대해서는 좀 따로 제가 정기 세미나 때 예,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일까? 예, 생각보다 긴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워낙 큰 규모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거나 자, 이런 시장에서 요즘 종목들 단위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포트폴리오 이렇게 딱 꾸려놨어요. 이유 없이 퉁퉁 치고 상한가 퉁퉁 가는 종목 아마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한 경험 이제 많이 겪게 되실 겁니다. 예, 확실히. 자, 증시 재밌게 경험하시길 바라면서요. 공지사항 하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앞서서 살짝 이야기 드렸는데요. 자, 정기 세미나가 예, 이달 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실황 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7월 31일 저녁 7시에서 9시에 개최되고요. 이 온라인 실황 방송은 유튜브 영상하고 전혀 틀린 내용입니다. 주제 자체도 유튜브 채널에서 제 채널에서 다루는 주제하고 전혀 다른 예, 시장을 좀 더 깊이 그리고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참여 방법은 댓글 최상단과 영상 본문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드리면서요. 자, 주가지수 2200포인트에서 요즘 좀 눈치를 보는 듯한 그런 분위기 나타나고 있지만 조만간에 여러분들 웃고 있는 예, 그러한 분위기 나타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종목 장세에서는요, 지수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고르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공 투자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